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완벽하게 결합되면 어떻게 변신될까요? 터미네이터?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게 아닌 인류와 동행하며 공존하게 될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인류 진화 단계의 완결판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나타난 인간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나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근래 들어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급진적인 발전에 더해 아주 정교한 로봇이 결합된다면 인간을 빼어 닮은 존재가 탄생될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이는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이러한 휴머노이드의 탄생도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부터 풀어나갈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핫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휴머노이드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현실화될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현재 예측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극적으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단, 이런 모습을 그려보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업체의 기술 등에 대해 분석해 본 다음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혜롭게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우리의 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이번 영상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이를 활용한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진도준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웹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지요. 이는 방송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준이라는 인물이 비현실 세계에서 맘먹은 미래를 현실화한 것처럼 이 영상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 새벽 5시 진도준 침실.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커튼이 젖혀지면서 창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난 도준이 화장실에서 세면과 샤워를 하는 동안 예쁜 얼굴의 한 여성이 주방에서 열심히 조리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식탁에 앉은 도준이 식사를 하는 도중 그녀는 도준의 오늘 출근 복장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구합니다. 셔츠 한 가지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자 그녀가 곧바로 의복을 챙깁니다. 식사가 끝나자 옷 입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예약된 UAM 택시가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도심 교통 체계입니다.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 EVTOL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로서 전동 수직 이착륙기를 말합니다. 도준이 출근하자 그녀는 침실을 정리하고 설거지에서부터 집안 청소를 끝냅니다. 세탁물을 점검하고 세탁을 하여 다림질까지 마칩니다. 퇴근 때에 맞추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그녀의 눈을 통해 도준의 휴대폰으로 자동적으로 전송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집안에서의 일상적인 일을 사람을 대신해서 해주는, 즉 지방가사를 전담하는 동행 휴머노이드입니다. 이는 진도준이 개발하여 실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도준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능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는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최종 목표는 그가 현재 개인적으로 잠정 완성하여 자신의 집에서 실험 운용하고 있는 형태의 각종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휴머노이드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육아 및 가사 대행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출산율을 높여주는 육아 보조 및 아이돌봄에 특화된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는 물론 온갖 집안일을 대행하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간병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보조에 특화된 휴머노이드입니다. 네 번째는 물류창고 인력, 음식점 등에서의 서비스 인력과 고위험 직종 종사자 대체 인력입니다. 진도준은 좀 더 생각의 범위를 넓혀본다면 임신과 출산을 대행하는 휴머노이드까지 출연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더욱 효율적인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칩 개발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HBM은 인공지능용 필수 소재로서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소재도 속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전력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개발도 예상됩니다.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로서 2013년 AMD와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하여 출시된 고성능 메모리 기술입니다. 이것은 기존 DDR 메모리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이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머신러닝, 그래픽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을 작동시키는 동력원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동력원이라 함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휴머노이드를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할 강력한 파워를 지닌 배터리를 말합니다. 그것도 한번 충전하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개발 상황에서 원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절 등 동작 시스템 개선입니다. 기존 로봇 기능을 보완 개선하여 사람의 못지않게 자연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 모습과 거의 유사한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인조피부 개발입니다. 현재 개발된 물질을 넘어서는 인조피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조성하는 물질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상치 못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삭 아시모프는 로봇 사먼칙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첫째는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이나 AI에서의 어린아이 로봇에서처럼 인간적 감정, 슬픔, 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설계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과 유사한 일이 벌어져 다급하게 이를 교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휴머노이드가 주인을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읽었던 SF 소설에서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휴머노이드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휴머노이드가 진짜 인간을 사랑했다가 사랑에 배신당해서 자살까지 하는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둘째는 인공임신 머신 대신 임신과 출산을 대행해주는 휴머노이드의 출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출산이 편해졌지만 아이를 낳은 휴머노이드가 모정을 느끼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 문제가 아닐까요? 아이를 놓고 인간과 휴머노이드가 다투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러한 발전을 감안하여 앞으로 투자할 부문과 관련 기업에 대해 검토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반도체 부문입니다. 종합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 반도체 장비 전공정 주요 업체인 HPSP와 반도체 장비 후공정 주요 업체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주요 업체인 하나마이크론과 AI 반도체 주요 업체인 솔브레인 홀딩스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로봇과 온디바이스 AI 부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제주반도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란 기기 자체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외부 서버 같은 것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하였던 클라우드 기반 AI에서 한층 발전한 기술이죠. 삼성전자에서 온디바이스 AI 폰인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문이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셋째는 2차 전지 부문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을 꼽을 수 있겠고 나아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처럼 최근 계속 개발되는 소재업체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제시해 보았는데 이는 다소 자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생소한 분야도 많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AI용 반도체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신생 스타트업 기업인 하이퍼엑셀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주영 교수가 2023년 1월 설립한 하이퍼엑셀은 거대 언어 모델 LLM, Large Language Models에서 GPU 대비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즉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연산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4나노미터 공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국내 여러 스타트업체가 10나노미터 미만의 첨단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LLM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4나노미터로 개발한 것은 하이퍼엑셀이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이퍼엑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는 LPU Latency Processing Unit을 여러 개로 확장한 디자인을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화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하이퍼엑셀은 초거대 AI 특화 반도체인 하이퍼엑셀 오리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챗GPT처럼 연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 언어 모델에 적용해 메모리 대역폭 사용을 극대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AI 반도체입니다.
기존 최고 성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A100보다 처리 속도는 50%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은 최대 2.4배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하이퍼엑셀이 개발한 AI 반도체 LPU는 향후 LLM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PU란 LLM 추론 연산에 최적화된 가속 반도체인데 대역폭을 높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적화하고 연산 능력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엑셀의 AI 반도체가 특별한 이유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017년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 AI는 대부분 CNN, RNN 모델이었습니다. AI의 분야에 속하는 머신러닝 분야의 하나인 딥러닝, 그리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이 인공신경망은 ANN, DNN, CNN, RNN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많은 AI는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초거대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잘 돌아가는 추론용 칩을 하이퍼엑셀이 개발해낸 것입니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가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LLM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만든 거죠. 하이퍼엑셀의 AI 반도체는 AMD 본사 POC를 완료하고 삼성 리서치 인도법인 LG AI 연구원과도 POC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튜터러스 랩스, BHSN 등과의 POC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미래에셋벤처가 투자했습니다. POC Proof of Concept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효과와 효용 등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에서부터 검증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AI와 관련한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N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서 인공신경망을 말합니다. 인간이 뇌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뇌의 기본 구조 조직인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 이를 처리하는 것처럼 수학적 모델로서의 뉴런이 상호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이를 신경망이라 합니다. 생물학적인 신경망과 구별하여 특별히 인공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서 콘볼루션 신경망 또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심층 신경망의 한 종류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콘볼루션 계층 Convolutional Layer과 통합 계층 Pooling Layer, 완전하게 연결된 계층 Fully Connected Layer들로 구성된 신경망입니다. DNN은 Deep Neural Network의 약자로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입력층 Input Layer과 출력층 Output Layer 사이의 다중의 은닉층 Hidden Layer을 포함하는 인공신경망입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서 순환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기존 시점 t와 다음 시점 t 플러스 1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구성한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인공지능 개발 발전에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고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 얼마 전에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 즉 AGI가 5년 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가장 급진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년에 아니면 대략 2년 안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범용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부족한 고성능 AI 칩과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현재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오픈 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 등 현재 가장 발전된 AI는 50여 개 주제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인간 전문가 정답률 89.8%에 근접하거나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5년 안에 AI가 모든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S와 오픈AI 등 빅테크들의 투자와 경쟁도 가열되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출현은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위에서 가상 시나리오로 예측한 인간과 거의 닮은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할 날 역시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들의 발전이 일상생활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누리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유효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그 과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급격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잘 편승해서 두 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부귀한 삶을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